자, 이제 별거 없이 항상 우리 수업하던 대로 우리 공손하고 젠틀하고 매너 있는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제 희곡이죠. 우리 희곡은 희곡인데 아무래도 소설에서 나오는 것보다 희곡은 우리 이제 무대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무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무대 장치라든가 연출 이런 것들까지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줘야 한다라는 거죠. 이 주제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요 주제 같은 경우에는 그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다룹니다. 이런 기계적인 삶에 대한 풍자일 수도 있죠. 이제 이런 것들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들은 인간 그 사이에 중심에 있지 못하고 변두리에 머물게 돼요. 자연스럽게 인간소의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어, 마치 요즘은 이런 사람들을 좀비와 같다고 표현을 해요. 살아 움직이는 시체, 약간 이런 느낌이죠. 여기 있는 요 극의 내용이 현대 희곡이자 부조리 극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부조리 극이라고 얘기를 하는 극갈래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말 부조리 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부조리야. 이치에 맞지 않는 극이야. 뭔가 그게 뭔가 삐급삐급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 순서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말하기 화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어긋나요. 뭔가 어긋나 있는 듯한데도 불구하고요. 전체적인 주제를 무대 연출이라든가 소재라든가 인물의 대사와 행동, 소도구 이런 것들로 주제의식이 나타내요. 형상화합니다. 그런 걸 보고 우리는 부조리 극이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과장되고요. 뭔가 모순되고요. 뭐 이런 극이에요. 이치에 맞지 않는 극이라고요. 무의미한 행동과 대사를 치고요.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보이지? 거기에 비현실적인 장치를 넣고요. 게다가 등장인물끼리는 소통이 단절됩니다. 내용이요. 논리적인 연관성이 없어요. 현대 사회의 부조리함을 풍자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다라는 거죠. 여기 등장인물만 좀 소개를 하고 볼게요. 네, 네. 아, 아, 원고지. 원고지 뭔지 아시죠? 그 네모칸 이렇게 돼가지고. 너네는 원고지 쓰는 거 모를 거 아니에요. 그치? 나 때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어요. 나.
원고지 쓰는 법을. 배우는 학교도 남아있어요. 네. 근데 요즘은 원고지 안 쓰고 그냥 한글과 컴퓨터나 워드로 그냥 쳐가지고 넘겨도 메모장에 쳐서 넘겨도 다 그게 이제 편집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고지 편집을 할 필요가 없어졌죠. 왜냐면 요즘 이 편집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깔끔하고 컴퓨터는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딱히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처리가 돼요, 프로그램이. 옛날에 그런 게 없었어요. 그 황순원 작가라고 있어요. 황순원 선생님. 그 소나기 이런 작품으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 있거든요. 우리들의 시간 뭐 이런 되게 유명한 작품도 쓰신 황순원 작가분이 있으신데 그분은 진짜로 그 몇천 페이지 되는 글도 다 원고들을 직접 수기로 작성하세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느껴지는 그게 있다. 근데 나 중학교 때 선생님이 황순원 선생님의 제자였는데 그 선생님이 황수원 선생님 그 원고지를 읽을 기회가 몇 번 있어가지고 읽었는데 그럼 읽으면은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은 그 원고지를 적을 때 수정이 한 개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원고지 보면은 여기 조그맣게 이렇게 라인이 있고 다음 페이지로 이렇게 넘어가요. 여기 있는 요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요 형광색으로 친 부분 요 부분이 수정이야. 예를 들어서 중간에 이렇게 넣는다거나 아니면 여기를 뭐 이어 붙인다거나 아니면 문단이 잘못되면은 이런 식으로 바꾼다거나 뭐 이런 식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적어서. 근데 요런 수정 기호가 한 개도 없어.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한 번 잡아서 쓰면은 틀린 게 없니다. 맞춤법은 또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 띄어쓰기 하나조차 틀린 게 없어요. 그래서 황수원 작가가 이렇게 넘기면 항상 그 편집자들이 정말 좋아한다. 그대로 넘기기만 해도. 수정 이거 한번 검토할 필요가 없어요. 그 정도로. 여튼 원고지 이런 거죠. 예, 원고지인데 그럼 원고지가 보면은 틀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틀이 정해져 있잖아. 그거를 상징한 거예요. 여기서 원고지에 인물 살짝만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여기 교수 있고요. 여기 장녀와 장남 있고요. 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교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전부 다 뭐냐면은 이름이 아닌 보통 명사로 불러요. 중년 교수. 그냥 보통 명사로 부릅니다. 되게 이름이 아닌 여기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인물들 있죠. 인물들이 보통 명사로 불려요. 그 얘기는 뭐야? 현대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요. 현대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가족들 사이에 유대감을 상실한 모습을 보여주죠.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여튼 교수는 가장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짓눌려 삽니다. 한때는 꿈이 있었어요. 하지만 사고 능력을 상실한 채 기계처럼 살죠. 마음이 아파요. 어, 저도 큰 다짐 한번 이번에 합니다. 예, 올해 수능을 다시 볼 거예요. 음, 진지하게. 음. 그 새로운 삶을 한번 살기 위해서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할 거예요. 예, 과탐 공부를 하고요. 수학을 새롭게 파서요. 우리가 놀랍게 의대를 한번 지원해 볼 겁니다. 올해 볼 거예요. 수학 공부가 일단 급 선물이에요. 예. 새로 공부를 해서 지원을 해볼 겁니다.
저희가 일단 국어가 있어요. 수학, 영어, 탐구만 공부하면 돼요. 그래서 내일 끝나고 나서 수학, 영어, 탐구를 공부를 하고 쉬는 날마다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수능을 보고요. 의대를 지원해서 붙으면은 그만둘 거예요. 붙으면 그만둘 거예요. 사실 의대는 좀 그렇고요. 가탕 공부가 좀 부담스러워서 한의대 지원할 거예요. 한의대. 진지하게.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저만 공부할 겁니다. 음. 확통 시작할 거예요. 그 급선무가 일단 삼각함수 공부해야 돼. 그래서 남욱쌤 그 전생 노트 빌려가지고 공부 시작했어요. 자, 장녀와 장남은 어떤 역할을 하냐? 등장인물이 동시에 해설자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네들은 부모에게 의무만 강요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지 잘 확인해 보세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죠. 비정상적인 가족 관계를 보여줘요. 여기 요 장녀와 장남이 나타내는 기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해설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 등장인물이자 해설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등장인물인 장녀와 장남이 해설자 역할을 하면서 관객에게 직접 말을 거는 거 아닙니까? 맞아. 다 적기 전에 어려운 거 설명 하나만 할게요. 우리가 이제 이 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희곡, 그러니까 이제 극갈래라고 얘기를 하는 갈래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녀석과 조금 달라요. 소설하고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주제를 전달하는 방식이 소설은 여러분들이 그걸 읽으면서 간접 체험하게끔 만드는 게 위주라면은 극은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 녹아 들어가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발견 깨달음 즉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를 줘야지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희곡이라고 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연기가요 우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개개인으로 하여금 뭔가를 발견하고 깨닫게 만든 다음에 너의 연기를 본 사람들이 어머, 나도 저렇게 한번 박혀봐야겠다 하고 깨달음을 얻어야 진정한 연기고 진정한 희곡이고 진정한 극이고 드라마고 그렇다는 거야. 이게 이게 무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희곡의 본질이에요. 근데 봐봐요. 우리가 이제 연극이라고 칠게요. 연극. 연극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어떤 게 중심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하죠. 일반적으로 무대라고 얘기를 하면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무대 위의 사건들이에요. 맞습니까? 현재형으로 이루어지죠. 근데 요 무대는 결국 이 연극은 무대 공연 위주예요. 공연. 공연을 중심으로 하죠. 배우가 위에서 연기하고 무대 연출이 계속해서 바뀌고 음향 깔고 그게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잖아. 맞지? 맞잖아, 은채야. 맞지? 그래서 공연이라고요. 공연을 위주로 움직이는 게 연극이야. 근데 많은 부분들이 공연이 아니라 이제 변질됐는데 뭘 중요시하냐? 바로 플롯, 즉 대본을 중요시합니다. 공연에 이게 최우선이 되는데 이게 차선으로 밀리고 대본, 즉 문학적인 부분들이 최우선으로 쏠려요. 문학적으로 훌륭한 대본을 가진 게 최고의 연극이라는 인식이 쓰여요. 그게 바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모더니즘 연극입니다. 근대에 들어서 생긴 모더니즘 연극은 여기 있는 이 문학적인 부분이 최우선이 되는 대본 위주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무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우연성, 즉흥성에 해당되는 무대 연출이라든가 조연출이라든가 기타 등등 뭐 이런 것들 있죠. 음향, 조명 이런 것들이 항상 부가적이라고 그냥 항상 뒤로 밀려 순서가. 그치? 또한 배우는 뭐만 하면 돼요? 대본에 나와져 있는 지시대로 그냥 잘 따라가기만 하면 돼. 그렇잖아. 그러면은 좋은 연기자라는 소리를 들어요.
근데 요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어떻게? 공연으로서 가지고 있던 이 공연성을 이 차선에서 다시 최우선으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최선으로. 요게 포스트 모더니즘 연극이라고 얘기하는 그 운동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 운동에 해당됩니다. 문학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가장 좋은 연기라고 얘기를 하는 게 무대 위에 배우가 어떤 등장 인물로서 연기를 해요. 맞습니까? 요 연기를 해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는 정확하게 어떻게 해? 관객은요. 관객은 이 자기 있는 관객석과 무대가 구분되는 것이라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무대 위에 있는 사건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이 가짜란 걸 알아. 그치? 가짜란 걸 알고 있다고.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관객석에 있는 관객이 무대 위에 있는 배우들을 바라볼 때 그냥 그것이 허구임을 알고 몰입해서 바라본단 말이야. 이 몰입해서 바라본다는 것은 와 진짜 같다 이런 것처럼 그냥 허구를 그냥 있는 그대로 뭐 한 거야. 그냥 받아들일 뿐이야. 몰입을 하게 만든다 이거죠. 그럼 몰입을 해. 예를 들어 등장인물이 연기를 너무 잘했어. 그래서 감동을 했어. 자 이제 막이 끝났어요. 대단원이야. 그러니까 이걸 대단원이라 하죠. 대단원 즉 막이 끝났어. 그러면 이제 몰입하고 있던 관객들은 다시 어떻게 돼요? 몰입이 깨지죠. 더 이상 몰입하지 않아요. 현실로 복귀한 거죠. 그러면은 그 뒤에 있는 관객의 어떤 현실 세계에서의 깨달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몰입이 끝나게 되면 현실로 복귀하고 끝이야. 끝.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 무대에 몰입을 해서 배우가 연기하는 거에 감동한 다음에 무대가 끝나고 나면은 남은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끝나고 현실로 복귀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끝. 없어요. 남는 게 없어. 모더니즘 연극의 어떻게 보면 한계점이죠. 그냥 몰입하고 여기 무대 위에서 일하는 거에 몰입하고 끝나면 끝이야.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연극은 어떤 시도를 계속 하려고 하냐면은 관객의 몰입을 깨요. 그냥 이건 뭐냐면은 내 관객석과 무대가 구분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처럼 느끼도록 만드는 거야. 하나처럼 느끼도록. 그러니까 극을 그래서 극을 낯설게 하기라고 얘기해요. 몰입을 방해하는 거죠. 일부러. 일부러 그걸 낯설게 하고 몰입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무대가 무대라고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일부러. 무대가 무대임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계속 여기 있는 등장인물이 나한테 뭐하게 만들어요? 말을 걸어요. 그러면 여기 관객석이나 무대나 구분이 없어진다고. 벽이 깨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무대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무대 위에서 배우들이 연기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내 일상생활 속으로 들어가요. 이거를 그게 있는 인물이 제가 말했죠. 인물, 현대 문학에서 인물들은 일반적으로 큰 사건이나 사고를 겪고 가치관이나 이런 성격이나 가치관이 한 번 이상 변화한다고. 그 변화하는 부분에서 주제의식이 전달이 된다고 말씀을 몇 번 드렸어요. 그러면은 그 전달되는 부분들이 이제 단순히 무대가 끝나면은 그 발견과 깨달음이 인물의 발견과 깨달음이 단순히 그 무대 위에서 끝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무대와 관객석의 구분이 없잖아. 똑같은 공간이잖아. 그러니까 이 발견 깨달음이 이 관객의 일상 생활까지 끼어들어. 관객의 생활 속까지 끼어들어서 이 관객에게도 발견과 깨달음을 주게 되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만든다는 거야. 내 일상생활 속까지 발견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그래서 내 내면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관객은 극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이고 객관적인 판단 또한 할 수 있게 만들겠죠. 요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무대 위에서의 사건을 무대라고만 생각하고서는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것보다는 일상생활 속으로 들어가서 내 삶에 빗대어서 비판하는 거하고는 큰 차이죠. 내 삶을 끼어드는 거야. 내 삶이 끼어드는 거야.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 내 삶이 끼어드는 거야. 어마무시한 차이죠.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능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 이제 80년대, 90년대 이후에 많은 이제 그 부분들은 뭐에 집중하게 되느냐? 그래서 더 이상 어떤 문학으로서의 그런 부분들이 중요시되는 것도 있지만 공연은 공연다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공연성에 조금 더 집중하게끔 만드는 연극들이 실제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 등장인물이 계속 관객에게 말을 건네므로써 관객의 생활 속으로 직접 파고들어서 관객은 그게 대해 오히려 객관적이고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말 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말 했어요. 이 개념 좀 잘 알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